휴스틸 2023년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액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2%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6.2%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6.8회전으로 산출됩니다. 오늘 이 휴스틸 분석 내용은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 휴스틸에 대해서 분석을 좀 부탁을 해서 그냥 해보게 됐습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은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은 5천억 원대로서 전년 동기보다 12%가 감소했고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그것은 8%가 감소했습니다. 매출 감소보다는 적게 감소했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재고가 늘었다고도 인식을 할 필요가 있어요. 매출 총이익이 4.7%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매출 증가액보다 증가율보다 매출 원가 증가율이 더 높으니까 더 내려갔으니까 매출 원가가 감소했다고 좀 봐야 되겠죠. 그렇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절대 금액이 매출 총이익률로는 1.4% 증가했고 그 다음에 판매 관리비는 5.2%가 더 많게 증가하는 바람에 영업이익은 686억 원대로서 전년 동기보다 7.4% 감소한 것으로 그렇게 산출이 됩니다. 그러나 영업이익률이나 그 다음에 원가 생산성으로 봐서는 조금 상승한 것으로 영업이익 금액으로는 줄었어도 이익률로는 조금씩 낮았다. 원가 생산성도 낮았다. 요게 3분기까지의 이렇게 실적인데 어쨌든 원가 회계에는 여기 위에 산출이 나와 있는 대로 기말 재고가 감소를 하면은 매출 원가가 오르게 돼 있어요. 증가하게 돼 있죠. 그냥 예를 들어서 기초재고 50이라고 그러고 100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총지저병이 1000이라 그러면 1100 아니에요. 더하면은 여기에서 근데 기말재고가 50이 됐다 그러면은 1100에서 50을 빼면은 1050 제조 비용보다도 더 매출 원가가 더 높게 나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 매출 원가 산식이 현실적으로는 가장 문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단순한 산수지만은 이게 좀 문제아가 되는 거죠. 스루프 관점에서는. 그래서 원가 회계에는 재고가 감소하면 이익이 감소한다는 결과로 나오게 되는데 그 과정은 지금 제가 잠깐 설명한 거고 그리고 국가 GDP에서도 인베스트먼트 투자가 GDP 산출하는 데 들어갑니다만은 재고 증가도 재고 투자로 인식을 해가지고 GDP가 올라가는 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재고가 감소하면 GDP가 내려가는 거로 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GDP 자체도 원가 세계 패러다임을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좀 인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의 전매 특허인 스루풋 회계로 손익을 분석한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매출액의 변동이 없겠고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15.8%나 크게 내려갔습니다. 그 갭이 3.8%인데 이거로 봐가지고 이 상품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총체적인 거로 보는 거기 때문에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쉽게 우리는 1차 추론을 해낼 수 있겠습니다. 스루풋 금액상으로 줄었고 그 다음에 스루풋율은 근데 3.1%가 상승했어요.
운영 경비가 2.6%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그 TOE 생산성은 1.86으로서 0.08포인트가 작년 동기보다 하락을 했고, 스루풋 영업이익은 6.2%가 그 감소를 했습니다. 원가 손익도 7.2%가 감소했는데 상대적으로 좀 적게 감소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는 7억 6,800만 원 더 영업이익은 더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그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그 이익이 더 나올 경우에는 항상 재고가 감소했기 때문에 원가 회계보다는 이익이 더 나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작년은 반대죠. 그래서 그 스루풋은 재고 자산에 집중을 하는데 에, 재고 자산 계정들이 상당히 많네요. 부산물도 있고 상품도 있고 제공품도 있는데 요거 네 가지를 모두 합쳐서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상품은 원래 가공비가 배부 안 되는 거로 돼 있지만 그냥 우리가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같이 그 판매 그 성격이기 때문에 그냥 같이 넣어버립니다. 뭐 유통업 같은 경우에 상품 하나뿐이 없죠. 그 유통업에서는 그 가공비가 배부를 안 하죠. 네. 그래서 원가 회계 손익하고 스루풋 회계 손익하고 동일하게 나오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WCAI가 52억 6,7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여기다가 가공 비율을 곱하면은 그 차이액이 되겠어요. 원재료도 있고 뭐 저장품도 있고 수탁 가공품도 있고 미착품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WCAI는 52억 6,7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만은 전체 재고 자산은 그 원재료가 크게 216억 원이 증가해 가지고 138억 원, 거의 139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원재료를 쟁겨놨다 이런 얘기예요. 원재료를. 그러면 원재료를 왜 이렇게 많이 쟁겨놨느냐? 2022년도 말에 343억 원뿐이 하는데 560억 가량이나 원재료를 쟁겼다 이게요. 근데 뭐 이런 것은 이 작년도 2022년도에 예년보다 뭐 그렇게 많이 또 쌓아놓은 건 아니다. 이렇게 됩니다만은 아까 얘기한 대로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을 거라고 추론했기 때문에 좀 쌀 때 많이 그 원재료도 확보 좀 해놓으라고. 요렇게 이제 지시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추정 또는 이거는 이제 뭐 이 소설을 쓰면은 상상을 경영 지침으로써 좀 사놔라.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작년 연말에는 343억 원까지 들어갔다면은 내려갔다면은 아마 원재료 가격이 이때는 또 상승했을 것이라고 또 우리는 그렇게 상상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게 재고자산 명세인데 일단 스루프 분석을 위해서는 이 재고자산을 증감 내용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WCA에는 감소했지만은 전체 재고는 139억 원이 증가했다는 게 이제 문제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라는 게 없었으면은 스루풋 실전 분석을 제가 해내지 못했을 거예요. 비성분이라는 것을 공시하게 한 그 외관법상으로는 제조원가 명세서를 비공개하는 거로 기업 비밀이기 때문에 외관법에서 그걸 고쳐가지고 비공개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가격을 알고 있어서 건설원가를 공개하라 하면은 공개 의무가 없습니다. 에,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A 재고자산의 변동은 기초 빼기 기말 산식입니다. 그래서 그 마이너스 166억 원이 있고 요거는 그 상대적으로 그 마이너스로 표현된 것은 재고가 늘었다는 얘기죠. 기초에서 기말이 많아졌다는 얘기죠. 마이너스로 나오는 얘기는
작년에는 줄었다는 얘기고요. 원재료 및 상품 매입액이라고 B의 표기가 다 매입액이면은 이 A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기준은 전체 재고자산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회사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재고자산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매출원가를 왜곡하게 된다. 이게 먼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판매되는 것만 판매되는 거에 판매되는 이 자산 재고 자산만 이 재고 자산의 변동 범위로 해야 된다는 것이 왜 상식으로 통하지 않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매출원가 그 산시 아니 산출해 내는 게 한마디로 표준화되어 있지 않는 세상입니다. 각종 법들은 뭐 규제를 많이 만들어내고 회계 기준이 뭐 그렇게들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원가 산출하는 데는 표준을 못 만들어 놨다. 그러니까 표준이 비표준이다 보니까 이게 장난질을 하는 그 분식회계의 장터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래간만에 분석해서 제가 좀 길게 좀 올해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A, B, C를 더한 게 C가 뭐 상품 매입액을 분리해서 써 있을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건설회사 할 경우에는 외주비를 또 여기다가 넣기도 합니다. 너무 사이드로 나가면 또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그래서 ABC를 더한 게 1번 MC, 메타리얼 코스트라고 영어로 했죠. 매출원가 재료비라고. 이게 15.6% 감소했고요. 운영 경비는 2.6%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그 매출원가하고 판매관리비하고 더한 4,325억 원 이게 일치를 하죠. 그래서 운영 경비에서 판매관리를 빼면은 뭐가 나오느냐? 가공비가 나온다 이게요. 제조 원가에. 그러니까 제조 원가를 비공개하더라도 비성분을 주석으로 공시를 해주는 그 생각을 그나마 그래도 그긴 회계법인 공인회계사들이 좀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 해서 거꾸로 이런 경우는 이제 그 공인회계 법인들한테 박수를 좀 아니면 금감원에서 하라고 그랬는지 어디서 하라고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게 지금 이게 주석이 제가 그 분석을 시작할 때는 이런 걸 찾게 됐다는 건 그 전부터 그 해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가공비가 15%로 해서 2.4% 증가했어요. 상승했어요. 그게 이제 총 제조 비용 비율인데 그래서 그 MC 비율이 그 매출원가 그 재료 비율이 85% IMC 여기서는 인프트 생산에 투입된 재료비가 2.4% 감소했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우리는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하락했다고 추론할 수 있겠습니다. 스루풋 손익에서도 하락했구나. 그 다음에 여기서도 그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 Q는 그 스루풋 분석을 할 때 붙이는 이 상징인데 총 제조 비용은 우리가 외부에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총 제조 비용은 매출원가 더하기 그 다음에 가로 열고 기말에서 기초를 뺍니다. 이래면은 총 제조 비용이 나오죠. 여기 그 총 제조 비용 산출 산식을 제가 얘기해 놨습니다. 이렇게 그 계산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를 가지고 우선은 그 재고자산 명세가 있으니까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 1단계 검증을 해봅니다. 1번이 이제 그 스루프 분석을 위해서 재고자산의 감소가 52억 6,700만 원 있었죠. 그런데 비성분으로는 기초에서 기말로 하면은 요게 반대 아니에요. 그러면 부호가 반대로 나와야 되는데 마이너스 166억 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재고가 166억 원이 증가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매출원가를 계산할 때 재고의 증가는 이익의 증가니까 매출원가를 작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 갭이 무려 219억 원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아주 그 비판적인 용어로 한다 그러면은 분식회계의 범위가 219억 원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근데 회사는 전체 재고자산 기준으로 하니까 좋다. 그것도 인정해 주는데 BWCI 증감액은 191억 원, 원재료가 왕창 들었었죠. 그거를 가감해 줘도 27억 5,800만 원을 매출원가를 낮게 잡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동일한 금액 수준이 매출원가를 더 높게 잡았어요. 그러면은 좋은 의미로서는 이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한 거는 아니긴 하겠네. 라고 우호적으로 생각해 볼 수는 있겠어요. 왜냐면 기준을 전체 재고자산으로 해놓다 보니까 의도적으로는 안 했을 것이다. 2023년만 유독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계속적인 그 원칙은 가져가고 있는 거라고 어, 좀 그렇게 그 긍정적인 측면에서 봐줄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그 경영 성과가 자꾸 왜곡이 된다 이거예요. 작년에는 돈을 그 더 버는 거로 돼 있고 올해는 돈을 상대적으로 적게 버는 거로 나오니까 그게 공장이나 그 이 영업부서에서 그 실질적으로 노력한 결과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겠냐 이거죠. 원가 회계가 잘못됐다, 매출 원가가 잘 됐다, 못됐다 그걸 떠나서 아니 매출을 많이 해가지고 재고를 줄였으면은 에, 왜 영업이익이 떨어져가지고 왜 보너스 안 줍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그러면은 원래 그게 그래 인생이 회계라는 게 그런 거야 하면은 회계에 대해서 그렇게 대학까지 나오고 무슨 이공대를 나온 사람들도 아까 매출원가 산식 그거 하나 더하기 빼기해서 초등학생들도 아는 산식을 들이밀면은 할 말이 없는데 저처럼 그거 문제 있는 산식이요 라고 할 사람은 아직 조선 천지에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일반 사람들이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총 제지어 비용의 갭도 아까 똑같습니다. 219억 원 차이가 납니다. 재고자산의 그 변동 범위 차이만큼 또 생산 투입 재료비도 차이가 이만큼 됩니다. 그리고 3단계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는 현금 흐름표에 178억 원의 현금이 나갔으면 재고가 178억 원이 증가해야 되는데 재고는 138억 원뿐이 증가를 안 했다. 그러면 39억 원, 40억 원의 현금이 어디로 껌 사 먹었냐, 엿싸 먹었냐고 물으면 이 사람아 그게 아니고 재고자산 평가 손실 금액이야. 이렇게 해서 이제 회계법인들은 주로 여기 3단계 정도만 검증을 하고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이 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갈 거예요. 근데 아까 219원만큼은 경영성과가 왜곡이 된다는 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이거죠. 운영경비로서 인건비가 268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0.9% 감소했습니다. 매출도 감소하고 근데 직원 수는 거꾸로 28명을 증원을 했어요. 자, 매출도 감소했는데 직원 수를 왜 늘었냐? 이거 보통 분석의 경험은 공장 설비를 뭐 증설을 한 것 같다. 이런 경우. 그런데 이제 증설하면 신입사원들을 뽑잖아요. 그럼 저임금 신입사원들이 들어오면은 일반적으로 평균 임금이 내려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연봉 요거는 연간까지 예상을 한 건데 6,500만 원 선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평균이 4,200만 원이 되는데 중견기업 이상의 월급 수준이 되지 않겠냐. 어쨌든 그래도 작년보다는 5.9% 감소한 거로 산출이 됩니다. 인당 평균 매출액을 제가 좀 조직에 있을 때 기여도로 하는데 줄어들었죠. 직원 수가 늘어났으니까. 그리고 운반비 및 수출 개별 비리는 그 12.3% 증가했고
위탁 가공비라는 게 또 있네요. 물건 만드는데 28.9%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전력비도 19.5%나 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경비 코스트가 올라가지고 물건값을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할 때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많이 써먹게 되는데 인건비는 내려갔어요. 상대적으로. 요런 경비까지 일단 이렇게 쳐다봤습니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이 경영평가 지표로서요. 스루풋 기준이지만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6.8회전으로 0.2회전 상승했고 스루풋율도 3.14%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동일 방향으로 상승을 하면은 분석 경험상 이제까지 제가 세워놓은 가정은 회계가 투명하다는 가정을 세웁니다. 근데 가정이라는 것도 입증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고 판매 가격은 상승해야 되는데 두고 보죠. 어떻게 나오는지. TO의 생산성은 내려갔어요. 그 다음에 ROI 이거를 재고자산 이 투자 회수율이 아니고 재고 투자 회수율로 보면은 거의 변동은 없습니다. 거꾸로 0.01 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은 0.3% 증가했는데 뭔가 차입이 더 늘었다는 얘기죠. 많이들 요즘 이자 보상 비율들을 얘기하는데 저는 스루픈 영업이익 나누기 지급이자. 그러니까 이자도 각기 급급한 회사 이 블랙 기업들이라고 일본 쪽에서는 블랙 기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28배 정도 됐는데 13.3배면은 이제 많이 실적은 하락한 거죠. 캐시 현금 버퍼율 뭐 안전하게 좀 가지고 있어요. 또 투하 자본 이익률을 따지는 데가 있어서 요것도 저기 스루프 기준은 스루프 영업이익으로 합니다. 그리고 투하 자본 그거면은 이것도 내려갔어요. 이렇게 종합적으로 좀 경영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뭐 딴 거보다도 재고 회전율하고 스루픈율 요거 두 가지 생산성. 그러니까 스루픈율 이게 이제 다 연관이 돼 있는 건데 이게 뭐 동일 방향으로 올라갔더라도 TO의 생산성으로서는 내려갔다 그러면은 이거 보너스를 줄 수가 없습니다. 까나호익에서 이게 증가해야 보너스가 나가는 거지 생산성이 떨어지는데 뭔 보너스를 달라고 그러냐 이런 얘기를 또 해볼 수 있는 거죠. 금액이 올라갔다고 해서 뭐 보너스 줄 수 있고 그런 거는 아니다. 경영 평가라는 게 이건 이 원가 회계보다도 객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스루프 율과 이 가공비 배부 회전율의 가정을 세우는 매트릭스 표는 두 개 다 상승하면 회계 투명성 가정을 하는데 원재료 가격이 하락해야 되고 입증을 하려면 판매 가격 상승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외부에서 볼 때는 금액으로만 보기 때문에 아, 분명히 투명성 입증을 위해서는 다른 증거도 찾아야 될 텐데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가 뭐 있겠냐 그러면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을 직접 수량으로 한번 해봐야 된다. 이게 출고량 나누기 재고량 이렇게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원재료 가격 및 판매 가격도 공시를 하게 돼 있는데 여기는 이 정상적으로 잘 표시를 해줬어요. 어, 금감원에서 원재료 가격 추이하고 판매 가격 추이를 공시하라고 그랬는데 모범 기준이라고 그러죠. 그런 걸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거 계산하기 어려워요. 우리는 방위 산업이라서 그런 거 못해요. 삼성전자 자체도 데이터로는 얘기 아니고 매표로 올렸다 내렸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저는 삼성전자가 아무리 대한민국을 기여를 하는 그런 기업이라 하더라도 원재료 가격이 이거는 뭐 어떤 사업 부분은 올랐고 어떤 사업 부분은 내렸고 이따위 식으로 하는 데는 저는 신뢰감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데 금감원에서는 그런 그 이 사업 보고서를 그 이 공시가 되면은 뭔가 훈계 지도를 좀 하든가 모범 기준이 딴 놈들은 미쳤다고 그걸 데이터로 내냐? 이 삼성도 안 하는데 그럼 우리도 안 하겠다고 나와야 되는데 거긴 또 말빨이 약해서 그런지 그래서 그 삼성은 상대적으로 회계 투명성이 그렇게 좋은 기업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갑자기 뭐 삼성 쪽으로 빠졌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그거예요. 제 문제는 사이드로 가끔 빠져야 되는 거. 그래서 원재료 가격 추이를 했는데 이거는 뭐 가중평균화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핫코일과 그 STS 코일, 핫코일이라는 게 열연 강판이라고 포스코 같은 데서 받아 그 구입하는 거죠. 13.2% 감소 아니 하락했습니다. 제품 가격은 8.9%가 내려갔습니다. 근데 작년에 원재료 가격 아니 원재료 재고가 왜 늘었겠냐 그러면 그때는 원재료가 23%나 상승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야, 좀 재고 적게 가져가 한 저의 그 상상은 에, 아주 멋있는 소설로서 입증이 됩니다. 그리고 2002 제품 가격 근데 이만큼 원료 가격이 올렸는데 판매 가격도 그만큼 못 올렸다. 경쟁 때문에. 그럼 올해 13.2%그 내려갔으면은 제품도 13.2% 원재료 연동형이라고 그렇게들 중소기업이 주장하니까 그러면은 13.2% 내려야 되지 않냐? 이렇게 되면은 아니 작년에 못 올려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못 내린다. 더 깎지 말아라. 우리는 이렇게 팔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아마 비즈니스 상으로는. 나 원재료 가격 추이도 알고 구매하는 사람들도 아주 그 빠삭해가지고 그런 거 다 따질 거예요. 구매 단가 그 결정할 때. 그래서 원재료 연동형이라고 자꾸 법에서도 그렇고 그 여소야대 전국에서 그렇게 또그이 도급업자 내지는 그 밑에 그를 또 옹호한다는 점수 따기 위해서 원재료 연동형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만 다 적용해서는 안 되죠. 그러면은 원재료가 13.2% 내는데 아까 제조 원가 비율로 보면은 재료 비율이 85.4%입니다. 그러면은 상승 압박률이 아니고 이제 가격 하락 압박률은 11.3%. 근데 다른 경비들은 올랐잖아요. 0.3%, 2.4% 증가했는데 제조 원가 비율이 14.6%니까 가중으로 0.3% 인상 효과가 있다 이게요. 자, 전기값도 오르고 뭐 다 올랐는데 우리도 판매 가격 올려야지. 그러면은 10.9%만 깎으면 된다. 그런데 8.9%니까 2%는 못 내리겠다 도저히. 그러면 우리가 그 남는 거 없다. 이렇게 얘기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까지 설명을 좀 드리고 원가 회계 패러다임으로서 예측을 해보면은 그 재고 6,470억 원을 판매할 될것 같은데 영업이익은 807억 원 나올 것 같아요. 이 경우 300억까지 재고가 감소하는 추세를 그대로 반영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고 반대로 재고를 8%를 증가시킨다면은 매출을 안 하더라도 가만히 있어도 영업이익은 904억 원으로 증가하게 되겠다. 근데 재고를 안 늘리고 매출액을 더 해봐라. 2% 그러면은 6,600억 정도 해가지고 855억인데 이렇게 그 영업이 고생해서 이렇게 할 거냐 아니면은 재고를 8% 증가해서 가만 앉아서 900억 이익 나게 만들 거냐 이게 그래서 원가 회계가 이거를 조정하는 거기 때문에 재고의 장난으로 인해 가지고 원가 회계 그 단순하게 기초 재고 더하기 총 제조 원가 빼기 기말 재고 요거에 다 놀아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그거 산식 하나 가지고 그이 재무 회계가 권력을 쟁취하게 된 그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뭐 재무 쪽은 말고요. 회계 세력이
간단하게 그 산식을 없애면 되는 건데, 세상은 고생하는 사람은 영업이 하고 생산이 했는데 생색을 내는 건 회계가 하게 돼 있다. 이거 말이 안 된다 이거죠. 스루풋 관점에서는 매출액이 6,260억 정도뿐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도 그 스루풋상으로는 863억 원, 또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스루풋률이 29.9%인데 재고 회전율을 한 2%, 아까 매출액 2%더 좀 원가 쪽에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9.2회전 정도 해보면은 매출액이 6,387억 원 정도 나와가지고 영업이익은 900억 원 정도가 낼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루풋 회계 기준으로는 금액이 6,263억 원이 예측이 되고 원가 회계 기준은 6,471억 원인데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결국 재고 자산의 변동 범위 원재료 가격의 차이 때문에 219억 원인가 그 차이가 나가지고 가공비 뭐 이런 것까지 그 다 영향을 종합적으로 미쳐서 계산이 208억 원이 스루프텍에는 적게 나온다. 그래서 사실은 판매 가격을 더 내려도 됐었다 하는 얘기가 나와요. 이걸 판매 단가라고 비교를 상징을 한다 그러면은 그래도 충분히 이익이 남게 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랜 여러 분석 경험에 대한 경험치로서 어떤 통계적인 그런 매트릭스를 말씀드리면은 재고가 감소했잖아요. WCAI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스루퍼슨 WCAI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재고 회전율이 일반적으로 상승하고요. 이익이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루풋 이익이 더 많이 나왔죠. 그리고 판매가는 원가 회계보다 높게 나오게 되어 있는데, 에, 그런데 지금 낮게 나왔죠. 그러면 뭔가 이게 문제가 있다, 이게 문제가. 그게 뭐냐? 그러면은 아까 언급한 대로 비성분의 재고 자산의 변동 범위를 이미 조정한 거다.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저는 분식회계다. 저는 원가 회계에 가공비 배부하는 것 자체를 저는 분식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 분식회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히스테리성 발작들을 일으키는데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분식이 뭔데 이 사람들아. 코스메틱 화장했다는 얘기 아니야. 코스메틱 분식 분을 발라 쳐발랐다는 얘기냐 네 얼굴에. 그래서 분식회계 했다는데 뭐 어쩔 건데 증명 안 했다고 증명을 해봐. 근데 나는 가공비 배부 자체를 분식으로 본다고 이 사람들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세상은 분식한 얼굴을 정상으로 보는 화장빨이 정상으로 본다. 이게 생얼을 보아야 되는데 분식한 얼굴이 그게 진짜다 해가지고 이 세상이 돌아간단 말이죠. 오늘따라 말이 길어지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말이 아니고 비판적인 글로 하면은 분식회계 했다. 이렇게 얘기해도 당신네들은 할 말은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현금 재무제격하지 양날의 검처럼 스루픈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현금 재무지표 성격으로서 캐펙스 1317억 원을 투자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직원 수 늘었다 그러죠. 뭘로 증명할 수 있느냐? 유형자산이 526억 원이나 올랐어요. 뭔가 설비 투자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종속기업 투자도 255억이나 했어요. 그러니까 빚을 빌렸지. 그래서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실질적으로는 1368억 원을 벌었어요. 600매덕 벌었다고 그러지만은 현금 순이익으로는 1368억 원 벌었습니다. 그리고 이 채권자한테 187억 원도 추가 차입을 했고 그래서 있는 돈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투자들을 많이 했다 이게요. 주주 잉여 현금 흐름은 이익 배당으로 2%대면은 낮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현실에서 197억 원의 이익 배당이 있었고 이걸 합친 그 회사 전체 잉여 현금 흐름은 10억 원가량 나오고
최종적으로 현금이 26억 원 유출이 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는 대부분 캐펙스 투자 때문에 현금이 나가기 때문에 돈을 잃은 게 아니고 유출이 됐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주가를 보면은 뭐 요즘이 아니고 지금 설 연휴기 때문에 오늘 날짜지만은 마감 전 종료장 금액이겠죠. 5,630원. 2022년 말에 5,070원이었습니다. 장부 가격 대비 PBR이라고 그러죠. 이걸 시가 나누기 BPS로 저는 산출을 합니다. BPS는 뭐냐, 장부 가격이죠. 어, 그래서 이 36%입니다. 그러니까 이 PBR이 36%면은 주가가 PBR이 일본에서도 1 이하인 기업은 이 2부 리그로 내쫓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50% 이하면은 이거는 지금 주가 관리 회사가 전혀 안 한다는 얘기예요. 아주 저 PBR 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것은 뭐 제가 스루풋을 분석하면서도 스루풋만 얘기하면 재미없으니까 저도 이 주식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으니까는 주식도 하나는 이 시가하고 장부 가격 정도는 비교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좀 해주는 거고, 주주 지분율 같은 경우는 또 궁금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했던 건데 아주 저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평가 받아야 되느냐? 그래서 저는 미래가치라는 거로 임팩트라는 걸 제가 만들었는데 스루풋이 금액이 나왔잖아요. 거기에 재고 회전율을 곱합니다. 하나의 지수 개발을 했다고 보면 되겠죠. 1.6% 올랐으면은 2022년 말보다는 조금 더 올라야지. 그런데 내려갔어요. 그러면은 이게 저평가되고 있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냐. 5% 이상 주주는 박순석 씨가 24.79%, 주식회사 신한이라는 곳이 5.33% 가지고 있습니다. 아, 이 표는 항상 원가 회계와 수리풋 회계의 문제점을 잊지 않기 위해서 제가 그냥 어떤 기업체를 분석하더라도 이런 거를 얘기해 놓고 오늘 좀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스루프 타임즈 파트 2에 올거나이즈 이창소 대표에 대한 AI 체포 시장 200군데 거래처 생겼다는데 첫 계약을 선택해준 미쓰이 스미토모 은행의 관계자가 맞는 행운을 얻었던 것처럼 우연한 행운이라고 그러지만 사실 세렌디피티는 준비된 자에게 오는 기회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하죠. 그래서 스루풋 회계 알고리즘을 ERP에 애드언하는 프로그램, 현재로서는 무슨 팔릴 때가 있어야 그걸 어, ERP 프로그램에 애드언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라도 구사가 가능한 그런 전산 회사 전문가들을 저는 좀 알고 있으니까 이거에 스루풋 회계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자 그러면 내부 관리 회계로 의사결정을 이거로 해보고 그냥 현실 실정법으로는 원가 회계로 지금 관행적으로 100년 이상 해오고 있는데 우리가 혁명가도 아니고 5.16 혁명 세력도 아니고 메이지 유신 혁명 세력도 아니고 또 미국서부터 시작한 거로 우리가 뭘 잘났다고 그런 걸 하겠냐. 근데 스루퍼트 회계는 사실 미국 유태인들이 시작을 한 거거든요. 유태인들이 잘하는 게 뭐예요? 돈 버는 거 아니에요? 돈 버는 거. 그러니까 스루프식으로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가공비 배분하는 거 그거 잘못된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 매트릭스 표의 현실의 문제점을 제가 표현하는데 에, 요즘 디프레이션 시대에 투자하려고 하는 데 있겠어요? 이런 거에 어떤 관리 회계로 투자해 보시죠. 자, 영업을 하기 위해는 은퇴를 했지. 누가 영업을 뛰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골치 아파. 지금 원가 회계 하나 가지고 회계법인들한테 수수료 나가는 것만도 억수 나가고 있는데 그놈들 와가지고 뭐 감사한다고 해서 뭐 제대로 해주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재고 실수하는 거 우리가 다 해주고 결과만 알려주고 책상 머리에 앉아가지고 그래요? 해가지고 받아 쓰는 수준뿐이 안 되는 놈들인데 이렇게 실무진들은 비아냥거립니다. 회계법인 감사 법으로 외부 감사를 받게 돼 있으니까 하는 거지 등등 뭐 이유 없는 무덤이 없다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자관 이거 스루프 회계로 그 비즈니스 하기는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아, 휴스틸 분석 회계를 분석을 가지고 한 40분 동안 설을 좀 속된 말로 깠는데요. 재미있었다고 생각하시면은 뭐 얘기하는 중에 남들은 그래요. 제가 가끔 뭐 말도 잘하고 웃기기도 한다고. 개그맨은 아니지만은 그 하나의 그 스탠드업 코미디 같은 그런 수준의 그런 유머 감각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상 마치는 거로 하고 저한테 늦은 시간에 저는 또 그게 있으면은 빨리 해주고 말지 뭐. 요즘 뭐 그런 거 돈 받고 해. 그냥 그 유튜브 하는 거 자체가 그냥 무료로 지금 하는 건데. 누가 도네이션 해주면 그거야 진짜 감사하죠. 커피값이라도 나오면은 이제 목소리도 좀, 여기에 커피를 좀 넣어서 먹으면은 감사할 것 같은데 말이죠. 괜히 이것도 그 사족을 달아서 죄송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